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갑작스런 우박으로 인한 전남 농작물 피해가 1,6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우박 피해는 후유증이 큰데 피해 보상이 막막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광주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진 갑질이란 의혹과 함께 관련 협회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영산강 축산보가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녹조라떼 등 후유증을 낳았던 4대강 사업이 5년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전남 4개 시군에서만 1,6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와 박잣물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차량까지 초토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폭설이라도 내린 듯 주변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우박 폭탄에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오디는 땅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가지와 잎도 부러지거나 찢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또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투자 금액도 많이 농약값이라든가 또 인건비 칠떡의 인건비도 많이 들었는데 수확이 전무니까 이제. 사과나무 역시 성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과실 곳곳에 흠집이 나서 사실상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골프공 크기만 우박 있죠. 그거에 한 30-40분간 쏟아졌어요. 그 많은 우박이 쏟아졌을 때 사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맞은 사과가 없어요. 다 맞았어요, 전체에. 밭작물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는 잎이 갈갈이 찢어졌고 옥수수, 고추, 참깨 등 노지작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사나 시설하우스도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처음 겪는 우박 피해라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같이 이제 자식까지 키웠던 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들 먼저 일단은 최대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박 폭탄의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차체가 패이면서 담양의 한 공업소에 수리를 문의한 차량만 해도 100여 대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과 담양 등 전남 4개 시군에선 사과 120헥타르와 밭작물 300여 헥타르 등 모두 1,6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축사지붕과 주택처마 등 일반 시설물도 1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박 피해는 그 후유증이 수년 동안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우박에 맞아 심한 생채기가 난 사과나무. 골프공만한 우박에 상처를 입는 건 사람으로 치면 골병 드는 것과 같다고 농가는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상적인 재배나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꽃눈이 안 오면 그만큼 이제 수확이 확 졸아본다는 거죠. 피해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사과나 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워낙 또 비싼 금액이고. 축사의 경우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특약에서 우박이 빠져 있어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난 그거에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약관에 우박은 아니다고 안 들었다고 해요. 행정당국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과수의 경우 농약 대금 명목으로 헥타르당 63만 원만 지원할 뿐입니다. 차량 파손도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유리 교체와 판금, 도색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썬루프 있는 것은 유리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비가 많이 들어간 물 들어간 차들은 폐차도 많이 해야 될 차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농가나 차량 운전자 모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더위는 어제보다 심하지 않겠는데요.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장성 24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평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긴팔옷 입어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기온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4.6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4도, 담양이 26도, 화순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7도, 구례 28도, 보성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갑질 행태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간부 직원의 노골적인 성추행 혐의가 드러났고 다른 직원도 성추행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 중에는 5, 6년 전부터 시청 직원들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산하기관과 유관협회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고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음담패설을 통역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위는 특정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고 전체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성추행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관련 협회 간에 오간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상합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광주시 공무원들과 동행한 모 협회는 광주시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광주시 해당 부서가 협회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보조금 성격으로 한 해 평균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협회는 해당 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다소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탁 업무의 당사자인 광주시 해당 부서와 관련 협회 사이에 진행된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협회가 수십억 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광주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최소 3년에서 4년치의 증빙 문건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서류를 살펴봤던 광주시 의원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예 그런 서류가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냐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짜맞추기식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이탁 업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탁 업무를 주는. 감사위원회가 성추행 이외에도 위탁사업비 횡령 등 다른 불법 의혹도 감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부서와 관련 협회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강화 공약 등 지방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당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TF를 구성해 140개에 달하는 지방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전진숙 광주시 의원이 대통령 광주공약 점검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 의원은 광주시 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문재인 정부의 광주 공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약에서 빠진 스마트 제조 혁신단지 조성과 광주 순천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무기계약직도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에 다름이 없다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를 촉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가 어제부터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 등 끊임없는 후유증을 낳았던 4대강 사업이 5년 만에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4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열린 죽산보. 수문이 20cm 들어 올려지자 갇혀있던 물줄기가 수문 아래로 흘러나옵니다. 녹조가 우려되는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에 보를 준설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보 개방으로 빠져나가는 수량은 총 510만 톤으로 죽산보 전체 수량의 약 20% 정도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에서는 사흘에 걸쳐 양수 제약 수위인 2.5m까지 총 1m 수위를 낮추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녹조 라떼와 큰빛 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떼죽음 등 후유증에 시달렸던 4대강의 역사를 되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입니다.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또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들을 일시적으로 방류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수 환경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첫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는 소극적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수문을 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4대강 복원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찔끔 방류로 생태 복원과 녹조 해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수문 개방을 점차 확대를 하고 보호 해체를 비롯한 제대로 된 복원, 회생의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보가 열리며 실패로 결론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4대강이 토건에서 생태로 방향을 크게 틀게 되면서 녹조 저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단원고 교사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5층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색본부는 세월호 3, 4, 5층 객실에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단원고 교사들이 머물렀던 5층 중앙객실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4개의 출입구를 추가로 뚫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선내 수색구역 44곳 중 29곳의 수색이 완료됐으며 이달까지 객실 수색을 마무리한 뒤 7월부터 화물칸 수색과 정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치고 인근 주택 차고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90살 안모 씨가 위중한 상태고 승용차 운전자 46살 강모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현관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세입자 23살 김모 씨가 손등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24살 나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 충전기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거리극 ACC 광주 프렌지 인터내셔널이 오늘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국내외 유명 극단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꾸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거리극을 처음 도입하고 이번 축제를 총지휘한 임수택 총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거리극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리극이라는 것은 우선 그 단어에도 나오듯이 거리와 관계 있죠. 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연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실내 공연, 우리가 익숙한 연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실내 공연과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러한 실내 공연을 야외로 혹은 거리로 가져오 나오는 것을 거리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리극은 오로지 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따라서 이거를 실내로 옮겼을 경우 거의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현격히 떨어진 경우가 많죠. 네, ACC 광주 프렌즈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이 축제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서 시민들이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과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작년부터 광주 금남로에서 일대 열리면서 광주 시민들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야외 문화활동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면 광주 ACC 광주 인터내셔널 ACC 광주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거리 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6개국의 6개 작품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작품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색다른 퍼레이드도 펼쳐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퍼레이드라고 하면 되게 서로 다른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한데 모여서 일렬로 이제 행렬해 가는 걸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퍼레이드 경우는 이제 한 곳에 쓰면은 모든 퍼레이드 구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퍼레이드는 저희 2번에 걸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퍼레이드는 어떤 일정한 주제 하에 하나의 퍼레이드 처음부터 끝까지가 통일된 움직임을 선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동해 가면서 서로 다른 그 퍼포먼스들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제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따라 함께 퍼레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관람하시게 됩니다. 그런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설치 미술들도 이 행사 기간 전시된다고요? 예, 소위 커뮤니티 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여 예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요즘 회자되고 있는데 네. 두 작품에 걸쳐서 두 작품이 이제 설치 미술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탄탄탄이라고 하는 설치 미술인데 이거는 이제 전당 광장에 나무로 불을 피웁니다. 약 쉬운 5곳에. 그리고 동시에 시민들의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 영상으로 곳곳에 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거대한 담론에 묻혀 있는 어떤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재밌는 작품인데 게으름의 낭만이라고 이 작품은 이제 우리 좀 게을러지자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도록 유도를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게을러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예,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리 극 축제인데 이번 축제가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ACC 광주 프렌즈 인터내셔널은 이제 거리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또 많은 예술이 또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 예술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대중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예술이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글 속에 세상을 담는 행위다. 저는 이번 축제가 광주 시민들에게 예술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ACC 광주 프렌즈 인터내셔널. 저희가 그 방송 출연하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안 보면 손해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자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물대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벌써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섬 주민들은 여름 나기가 걱정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수지 수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근 공군의 평균 저수율이 60%를 밑돌면서 관계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가뭄철을 대비해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물대기 작업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어 전만면 사정 저수지를 비롯하여 4개의 저수지에 하루 4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본격적인 이항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기와 대형 관정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비가 적게 오면서 가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상 물 부족 현상을 피해갈 수 없는 섬 지역은 더더욱 비상입니다. 주민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의 형편도 녹록치 않습니다. 봄가뭄이 이어지면서 제한 급수까지 시행돼 벌써부터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비가 안 오면 이제 뭐 객일제로 5일 만에 한 번씩 준다는 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준다는 거 그러죠. 많이 부족하겠네요. 네, 많이 부족하죠. 일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 저류 시설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올여름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여건이 좋지 않은 소규모 섬의 경우 관정 의존도가 높아 여름철 물 전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시 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5.18과 관련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 발포를 포함한 신군부의 만행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문서가 최근 팀셔로 기자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정부의 문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5.18 기념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 기념재단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수 지원자의 경우 재공고하도록 한 인사규정을 어겼고 1년 미만으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기준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직 인사관리가 허술했다며 재단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5.18 사료 기증 사업과 기금 운영 등 6건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원입니다. 몸쪽 공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오늘은 안시다이노스가 먼저 득점 올립니다. 모창민의 적시타로 두 명의 주자가 몸을 밟습니다. 초구부터 때립니다. 오중간으로 멀리 가는 타구 담장 쪽으로 담장 맞고 내려옵니다. 주자들 모두 홈으로 타자 최현준은 2루까지 이렇게 역전. 뜨거운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여전히 주자는 2루입니다. 번트를 댔어요. 페어지역 잡아서 1루로 돕니다. 손들이 나가요. 그 사이 1루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잘 맞춘 타구 1루 스킬을 넘어서 안타가 되면서 결국 또 한 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 맞은 타구가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김성욱의 적시타 이종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5대3. 얼리 브레이크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성공을 한 거예요.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뒤로 넘어갑니다. 양현종이 오늘 경기까지도 어려운 경기가 됩니다. 걷어냈어요.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좌익수 뒤쪽으로 담장 넘었습니다. 그 한 달 만에 홈런 나지만 이렇게 추격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느린 타구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어요. 2루로 토스 그리고 1루에서도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끝납니다. 최영호 선수가 병살타로 결국 이닝 종료.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패션쇼에는 졸업을 앞둔 52명의 예비 의상 디자이너가 참가해 전통 한복부터 현대 의상까지 창의적이고 개성이 담긴 1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호남대는 참가 학생들 모두 실무 중심 교육과 각종 공모전을 통해 패션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한 실력을 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볼링과 배드민턴, 탁구와 보치아 등 9개 종목에서 350여 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오는 9월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 15건을 적발하고 직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받은 부가세 4억 원을 광주시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인사관리 규정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